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TV 김대현입니다. 법원을 장악한 진보 사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곧 정치라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쏟아냅니다. 적폐가 되어버린 김명수의 사법부에 대해서 오늘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지난 2011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 장애인, 난민, 아동, 여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면서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설립을 승낙했다고 해서 이게 공조직은 아닙니다. 엄연히 판사들끼리의 사조직이죠. 자,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총 31명이었습니다. 그 수장이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자, 김명수는 당시 이 모임의 초대 그리고 2대 회장을 지낸 바 있죠. 자, 김명수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에 10명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사실상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는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진보 성향 또는 좌파 성향의 단체가 사법부 내에서 이처럼 덩치를 키우며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동을 걸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권법연구회 2012년부터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집중한 것은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창립 멤버들이 아름아름 후배 판사들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이런 식으로 회원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은 호영호제를 하자면서 친분과 유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야, 마치 무슨 조직의 훈련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사람을 마치 포섭한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마저 좀 들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인권법연구회는 4년 만에 2015년 총 417명까지 회원이 늘었고요. 현재는 46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판사가 3214명인데 이 가운데 14% 정도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조직이 사법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집을 불린 뒤에는 인권법연구회 핵심들이 다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결성을 합니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자, 여기서는 인권과 거리가 먼 국내 사법체계를 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 조직을 그냥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나 이들이 또 다른 소모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몸집을 키워서 세력을 확대한 다음에 다시 본래의 우리법연구회처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이념적 편향성이 이들 모임에 뿌리를 내리고 일종의 동지적 관계가 설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임 출신들의 편향성은 실제 재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이 서울지법에서 정치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동료 법관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김동진 판사, 바로 인권법연구회 산하의 소모임인 인사모 소속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 자기 페이스북에 오늘까지 지난 6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이런 글을 올렸던 유영재 판사, 이 판사도 바로 인사모 소속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 이런 말을 언론에 했던 김영식 판사도 바로 이 인사모 멤버였습니다. 자,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을 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인사모 중심으로 본격화한 인권법연구회의 이념화는 재판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서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은 매년 과반 이상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적폐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생을 했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참 묘한 현상이 사법부 내에서 빚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또한 지난 2018년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를 이 사람들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사법부에 부탁을 한 셈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양면성을 보입니다.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이 민주당이 너의 탄핵을 못하잖아 이러면서 반려했던 이른바 탄핵거래 사건이 터졌을 때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자, 사법부를 장악한 뒤 철저하게 기득권을 거머쥔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이들이 무서운 건 사법부의 조직체계에 순응하기보다 이념에 따라 정신적 동종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선택했을까? 김명수는 왜 민주당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는 것일까? 인권법 연구회와 사법제도 소모임 소속의 판사들은 이제 다시 적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파 성향의 사법부를 진보 또는 좌파 집단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현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진보 성향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사법부의 심장격인 대법원의 경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을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일선 판사 회의체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에게 올리는 재판연구관 총 97명인데 이 중에 33명이 바로 이 연구회 소속입니다. 또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5명이 이 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에는 또 사법행정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이 바로 인권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이런 글을 올린 판사도 바로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다.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자, 여기 한 발 더 나아가면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들이 있습니다. 총 41명인데 이 중에 10명이 바로 이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곧 승진을 해서 법원장이 될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법부가 연구회 소속 인사들로 하나씩 교체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상당 부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 대법관들이 장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진보 성향으로 채우고 이 공고한 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에게 진보적 이념이 충분하다, 과도하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나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 이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요. 요즘 세간에는 야, 간첩이 요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왜 진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법원 내 조직을 만들고 사법부를 장악해 나가고 있을까? 이들이 재판에서 이념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가혹할 정도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죠. 실제 이재명 같은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느슨하거나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야당 인사는 걸리면 구속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정당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죠. 이 균형이 깨진다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법원에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를 가로막고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오죽하면 주호영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자의 몸속에 든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특정 이념 성향의 세력으로 채워지거나 그들이 득세하는 곳이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사법부, 대법원의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지금과 같은 김명수 사법부는 정권교체 이후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신적폐 청산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자,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